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 유 전 본부장은 문을 잠가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9층 창밖으로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직전에 유 씨가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지난달 21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유동규가 핸드폰 던지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완전 독재. 복심이면서 유동규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 유 씨와 통화한 완전 복심이란 사람은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의 정진상 부실장. 그는 이재명 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정 부실장은 오늘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는데요. 야권은 모든 정황들이 이재명 후보가 몸통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왜 체포 직전에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을까요? 예, 첫 주제는 정진상과의 마지막 통화. 누가 했냐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되기 직전에 저 통화를 하고 중간에 뭐 다른 통화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휴대폰을 오피스텔에서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또 경찰이 그 휴대폰을 찾아냈지요. 예, 일단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부실장과 왜 통화를 했을 거로 보십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 정진상 부실장이 입장문에서 냈듯이 이 평소 알던 녹취록에서 보여진 모습이 평소 알던 유 전 본부장과 모습과 매우 달라서 본인도 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연락을 했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수사하라. 소위 이 상황을 딱 보시면요. 자기 폰으로 압수수색 중에 범죄를 모의하는 통화를 하시겠습니까? 절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폰은 언젠가 검찰 또는 경찰에 의해서 습득이 돼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압수수색 중에 이미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폰으로 그런 범죄 모의를 할 가능성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이 실제 그런 유동규 본부장이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 매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일단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좀 재연 비슷하게 보면 예를 유본 이거 맞아? 당신 정말 이런 거야? 그렇죠. 아무튼 수사 잘 받고 와. 고생하겠네. 저희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찌되면 정진상 부실장이 이 성남에서는 좀 푸근한 성격의 형 같은 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아마 압수수색 직전에 아마 어떤 심리 상태일지는 누구나 다 예상을 가능하실 겁니다. 좀 복심이지만 정진상 부실장이 잘 외부에 노출이 잘 안 됐다. 본인을 자주 드러내거나 이런 바꾸고. 성격이 아니셔서 혹시 아마. 보신 적 저는 있나요? 본 적은 있습니다. 아, 네. 대화도 이렇게 해봤습니까? 뭐 가깝진 않습니다만. 네. 복심이라니까 혹시 보셨나 해서. 글쎄요. 뭐 아무튼 아무튼 그런 개연성도 있긴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범죄를 모의했을 가능성은 만약 제로라고 그렇다면은 봅니다. 그냥 어디서 대포폰 하나 구해서 빌려서 전화했을 수도 있는 당연하죠. 거고요. 제3자의 폰이거나 아마 뭐 전혀 이 무명의 그러니까 사실 다른 제3자의 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대로 그랬을 가능성은 개연성은 있다. 아주 라는 입장문 거고. 딱 그대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상식적으로 얘기 나왔을 때 그렇잖아요. 상식과 증거인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비상식이 도처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을 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를 던져버렸으니까.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지 않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 내용에 자신이 있었으면 국정감사장에서 여기에 관련된 질문했을 때 똑바로 답변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을 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보도가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알았지?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오늘 입장문에서 통화에서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는데 이재명 후보 말처럼 그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고 누워 있었으면 이런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상시 잘 알고 지냈던 장경태 의원이 압색을 당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누워 있으면 전 뛰어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급하게 신고를 하거나. 이게 이제 선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화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나온 건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황을 추정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나니까 입장문을 통해서 면피성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고요.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뭐 장비라고 불렸던 인물이기도 하고 측근,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관우라고 불릴 정도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전에 이 둘 간의 통화 이후 휴대전화를 던졌던 것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압수수색 중에 통화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이 불안한 심리 상태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동안의 어떤 가까운 사이였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선 통화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관우 장비를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관우는 손준성 검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죠? 오히려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너무 가까운 자리잖아요. 그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그 논리라면 사실 이미 범죄의 사실이 밝혀진 손준성 검사와 범죄 사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정진상 실장과 어떻게 이걸 똑같이 손준성 동치시켜서 검사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습니까?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디가 밝혀졌죠? 좀 전에 손준성 밝혀졌다고 검사에 얘기했는데 의해서 김웅 후보에게 이 전달된 건 사실이잖아요. 손준성 고발장이. 검사가 기소가 됐습니까? 기소가 된 건 중요하진 예, 예. 않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이제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환받아서 조사를 받았죠. 정확한 예. 건 유동규 본부장은 구속이 되고 구속 이후에 기소가 돼 있는 검찰이 사람이고요. 그럼 구속하면은 그게 유죄라고 아니 현재 생각하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용 속에서 범죄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속된 사실과 사유가 다르다는 있죠. 얘기죠. 네. 네. 장경태 의원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연관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대장동옥을 이제 손준성 검사 쪽으로 넘겼는데 뒤쪽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얘기가 네. 많이 있으니까 네네. 예, 그때 하셔도 됩니다. 그때 하셔도 되고 일단 앞서 그것만 정리하면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문도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라는 건데 일단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부실장의 말은 안 들은 거로는 보이네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왜냐하면 말씀대로 휴대폰을 던졌으니까 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니까 뭐 저것도 안 한 거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돋보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제보가 있다고 얘기를 꺼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도를 통해서 하나 둘씩 사실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 회피하는 듯 보였지만 너무 명확하게 보도가 나가니까 입장문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다음 얘기할 게 딱 그건데. 아, 그래요? 원고 먼저 얘기했나요? 보신 건가요? 어떻게 못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시죠? 흐름을 꿰뚫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복심과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한 게 원희룡 후보인데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 더 있다 얘기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어제 뭐 신문에서 정진상 정책실장 이름을 거론을 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걸 얘기하면 제가 증거를 대야 되는데 둘 다 복심입니다. 예, 일단 증거는 될 수 없다. 근데 둘 다 복심이다. 누구라고 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추측을 하십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원희룡 후보가 대장동 1타 강사로 유명세를 얻었고 또 대장동 관련된 이슈에서 많은 제보들이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저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신빙성 있게 믿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원희룡 후보가 확신을 갖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아니고 국회 회의장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 등 보호할 수 있는 없죠. 장치가 없거든요.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부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얘기는 이제 당시 통화 옆에 있던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 진영에서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옆에 있는 누가 제보를 하거나 이게 흘러나갔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이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증거를 증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고요. 또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책에 있던 사람을 측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고작 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의 이 주장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같이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실 유동규 기본적으로 본부장과 우리가- 정진상 부실장과의 통화는 이제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문도 있기 때문에 팩트로 확인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뭔가를 음모하고 뭐냐 이런 것은 그렇죠. 없습니다. 통화 내용이 현재로는. 지금의 이제 팩트로 대화 드러나지 자체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언론에 공개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수사 상황을 예를 들면 이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공수처 이첩하면서 검사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이첩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손준성 검사가 보낸 이 고발장이 전달된 게 맞나 확인됐다보다 나는 어떤 이 합리적 이 추측에 의해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손준성 검사는 측근도 아니고
또 증거도 확인됐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유독 아니. 이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대화 내용이 전혀 제가 보기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 단순한 통화 사실 하나 가지고도 마치 범죄를 모의한 것처럼 몰고 가시니까 아니, 저도 그 손준성 부분을 검사에 말씀드린 거예요. 대한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손준성 네.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검찰의 수사 결과 검사가 관여된 것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손준성 그 검사의 관- 기각된 네. 그 구속영장이 아니, 기각된 관여된 이유는- 검사가 누굽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 근데 그렇지 손준성 않습니까? 검사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예.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아니,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랬지 거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무혐의가 난 건 아니잖아요. 고발장에 대해서 누가 작성을 했고 여기 연루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지만 범죄 선명불상으로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관여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관여돼 있는 게 누군지를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거기는 이제 또 제가 제3의 그러면 검사가 관여했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방금 말씀. 아니, 지금 검사가 관여한 건 맞는데 그건 손준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의원님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공수처로 넘겼는데 거기에서 검사가 관여한 것을 확인해서 넘겼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관여한 팩트를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첩했다라고. 아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밝혔죠. 당시 검사가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검찰에서 보도가 밝힌 거는 일부 보도가 검사의 나왔는데 관여가 확인됐고 손중성 검사가 손중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는 조작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팩트죠. 검찰에 밝힌 거였고요. 말씀하신 대로는 네. 대선 다만 손중성 검사의 관여 확인은 아닙니다. 이때. 네, 그렇죠. 네. 그 손준성 검사의 관여 확인뿐 그래서 아니라 다른 검찰이 검사의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죠. 주제가 제가. 갑자기 네. 이 고발 사주로 넘어갔는데 무튼 내용을 얘기할 때 아니, 좀 제가 사실관계에 자꾸- 대한 네. 팩트를 근거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동일선상에 드린 놓고 겁니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이제 언론이나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유추한 부분들이 만약 이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고발 사주도 그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 부정을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증거도 아니다, 측근이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원희룡 후보에 대한 전원을 바탕으로 제보받은 내용들을 사실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원희룡 후보가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꺼냈을 때는 의혹 제기를 했고 그게 지금 시간이 흘러서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통화한 것까지는 사실이죠. 그 얘기를 전혀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에 입각해서 훨씬 더 큰 의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혹은 추정에 제가- 대해서 네. 그럴 가능성을 네. 언급을 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두 분 다 많이 하신 네. 것 같으니까 저도 참 요게 그런 게 실컷 싸움을 시키고 또 말리고 그래야 되는데 매일 그러는 게 좀 아니 그래요. 저는 의혹을 제기하고 주장하실 네. 수 있다 봐요. 예.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반대의 경우도 인정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이제 아니, 반대의 어떤 의혹을 가지고 제가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저는 이런 대화가 특히 압수수색 중에 일어난 대화에 대해서는 범죄 음닉할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그 통화 자체가 정진상 부실장도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통화가 녹음돼서 유출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김병민 대변인께서 지금 압수수색 중인데 누군가 통화할 때 그 상대방이 김병민 대변인과 만약에 범죄를 모의하는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런 발언 자체를 안 하겠죠. 이게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반대의 경우도 만약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한다면 만약 손준성 검사나 혹은 고발사주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에서의 보도나 혹은 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수사 과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측근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제기니까요. 툭 터놓고 얘기하면 윤석열 캠프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정진상 부실장이 통화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언을 하면 유본 그냥 가서 고생 좀 해.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해줄게. 이렇게 지금 상상을 그 하는 대화를 거죠. 가능성이 그렇게 없죠. 상상을 하거나 확정짓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상식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반론을 그런데 이제 할게요. 잠시만요. 앞서 네. 재연 조금만 더 하고요. 장경태 의원님 말씀은 이분이 녹음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하죠. 했겠냐라는 이제 반론인 거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추격해서 맞습니다. 정말 그 정확하십니다. 저간의 상황들을 싹 빼놨잖아요. 뭐냐? 보통 통상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전격적으로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 압수수색 어디서 진행됐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한 오피스텔 잡아갖고 텅텅 빈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압수수색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대체 검찰이 이렇게 뒤늦은 수사에 대해서 많은 예. 비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태연하게 다른 사람과 특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과 전화를 하는 일들까지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들은 동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됐어요. 예. 지난번에는 구속이 안 됐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혐의는 이제 뇌물, 횡령, 배임 배임. 다 들어가는데
자, 이 배임에 김만배 씨가 구속됐을 때 이 배임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배 씨의 예. 구속의 배임의 의미는 결국은 배임 혐의가 있다. 예. 있다고 이제 법원도 본 거 배임은 아니겠습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국은 여기에 관한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어느 정도 수순으로 보입니다만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성남 시민께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뇌물을 주고 이러면서 몇 가지 조항을 그렇게 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얘기들은 그거잖아요. 이동규 본부장이 잘못된 일을 했는데 일탈을 했는데 본인이 한 건 큰 공공이익 환수를 확정하다는 것만 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연결이 좀 어떻게 그래서 될지. 김만배 씨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다했다.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시간 내놓은 정책을 따랐을 뿐이다. 이게 지금 뭐냐면 김만배 씨와 이재명 후보를 향한 깐부 전략이거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시간 내놓은 정책을 그대로 따라했던 나에게 배임죄 적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김만배 씨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서 이거는 배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다른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정황들이 결국은 배임을 통해서 그 당시 시의 총괄 책임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은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뇌물과 횡령 그리고 배임까지 죄가 일정하게 이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이 수익 구조 이 개발이익의 배분 과정은 55% 정도의 이 성남도시공사 가져가고 또 45%의 정도가 이 소위 컨소시엄에서 가져가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찌됐건 화천대유라는 이 좀 소규모 이 투자 그룹이 많은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화천대유를 통해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이나 들어가고요. PF 같은 경우는 직원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관리회사 AMC를 만들어서 직원을 고용해서 쓰는데 정말 불필요한 직원들을 고용해서 그만큼 이 소위 이 전체적인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죄가 성립하는 건 인정하시죠. 곽상도 의원에게 만약에 전달된 게 이제 확실하다면 그러면 철저하게 확인해서 다 수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면 그 뇌물로 들어간 돈은 합법적인 돈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횡령죄가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 합법적인 돈이 아닌 불법적 돈을 통해서 이 뇌물 그 어떤 뇌물을 제공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이 소위 컨소시엄에 손해를 끼쳤다면 뭐 하나은행부터 해서 뭐 동양증권 등등 많은 이 또 이 증권사 혹은 이 은행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배임도 성립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배임죄 성립 여부는 얼만큼 이 개발 이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냐. 아마 651억에 대한 배임 혐의가 좀 적용된 것 같은데 이 부분만큼 아마 좀 더 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의미를 해석을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청자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통화가 정진상 부실장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맞췄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산땡땡님은 유동규 전화에서 정진상 이름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코땡님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입장 표명을 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있었고요. 뭔가 의심 간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정진상 부실장 주장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땡땡님 던져도 통화 기록으로 다 찾아놨는데 그 휴대폰을 던져도 굳이 숨길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을 줬고 왕땡땡님은 체포 전에 이미 유동규는 수사 대상이라고 보도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걸 했겠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